자, 11조 갈게요. 계약의 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조부터 13조까지 내용 중에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concluded는 이제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or evidenced, 입증되다라는 뜻이에요.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자, 두 가지 문장이 나왔습니다. 계약은 by writing,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어떤 다른 요건에 따라야 할 필요도 없다.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 이게 증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CISG상의 계약의 불요식성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불요식성이 뭐냐? 이게 우리가 요식이라는 말을 보면은 요식행위라고 있죠.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 하는 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죠, 그것도. 그래서 좀 헷갈려요. 복지센터라고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뭔가 이제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있어요. 이게 요식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조에는 계약의 형식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요식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뭐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놓거나 할 필요도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하고 바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다른 사람 한 명 A라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 네가 이거 봐라. 우리 계약 체결한다. 구두로.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얘기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실제로 입증하는 단계에서 이 사람이 이해하는 바하고 이 사람이 이해하는 바하고 이 사람이 이해하는 바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약 체결하고 이행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나중에 무역계약의 종료 단계에 가서 클레임을 딱 제기를 하면은 서로 그때 이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ISG에서도 계약의 불요식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무역에서도 기본서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도 불요식성 자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권고는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들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고가 된다. 다만 11조에서는 계약의 형식 중에서 불요식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11조 같은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면은 뭐 사실 concluded, evidenced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들이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concluded나 뭐 evidence나 시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줄에 need not이 있죠. 이게 not이 빠져버리면 완전히 반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요식성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보면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가 되어 있는 거 부분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not.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려가면은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모든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다 입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witness 증인을 바꾸지는 않고요. including 포함된다라는 말을 excluding 배제된다라는 식으로 바꾸겠죠.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not, 두 번째 not, 세 번째 including 이렇게 이제 찝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거를 not을
빼버리고 not을 빼버리고 including을 excluding으로 바꾸고 다 반대말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영문을 보고서 해석만 잘하고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서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시험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미 그 문제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는 거 골라내는 느낌으로 가야지 그 시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러면 시간 못 맞춰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익숙해지게끔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